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 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고 오늘 새벽에 잠적했습니다. 여기저기 올린 유서가 잇따라 발견됐고 정말 모든 언론이 긴장했는데 다행히 집 근처 모텔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좀 나옵니까? 일단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 전후 사정은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전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수색에 나서서 다행히 낮 12시 40분경에 봉천동에 있는 모텔에 투숙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본인이 걸어 나와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기자들이 올린 보고를 잠깐 보니까 기자들이 그 전에 어디 있었느냐, 동선 알려달라, 막 이렇게 막 물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 관계자가 그건 말하면 또 사찰했다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전 행적을 조사하는 게 사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 뭐 요즘의 분위기를 알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신 전 사무관이 아침인가요, 새벽입니까?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고 그 친구가 몰래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이렇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구가 쓰여 있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아침 7시에 발송되도록 예약된 그런 예약 전송 문자였고요. 네, 이걸 받고 이 신 씨의 친구가 112에 신고를 한 거고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바로 이 신 전 사무관의 주거지에서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에 CCTV를 통해서 행적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은 신재민이 누군지 앞서 저희가 설명을 논의도 여러 번 했지만 국제 관련 또 KTNG 사장 관련해서 기재부나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폭로한 사무관입니다. 네. 새벽 2시에 경찰이 밝힌 거 보면 새벽 2시에 집 근처의 모텔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전 11시에 이때는 이미 저희 취재진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때죠. 유서 남기고 잠적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자신이 나온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에 유서 같은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정말 깜짝 놀랐죠. 맞습니다. 근데 그 글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신이 너무 경박하게 행동한 것 같다. 이런 자조적인 내용도 있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음을 결심한 이유를 또 그 글 속에서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 글입니다. 신재민 2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걸 공개해달라 이렇게 또 저기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폭로했고 죽음을 결심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요. 본인은 이제 내부 고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재부에서는 반대로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장을 또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데 어쨌든 적어도 신재민 씨의 입장이니까 첫 번째는 내부 고발이 좀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정책 결정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보면 저는 이 이유는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옳은 말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저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KTNG 사장 연임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 임명된 KTNG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재부가 이대주주예요. KTNG는 민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이대주주죠. 기업은행이 이대주주입니다. 참, 기업은행이 기재부 관리에 있죠. 기재부 관리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청와대가 압박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보태져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 KTNG 사장 교체에 정부가 개입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을 결과는 이 KTNG 사장은 당시에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가 밝힌 입장은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네.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체 시도는 없었고 공개된 문서에도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명확하게 또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신전 사무관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고 모교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더라도 나는 똑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신전 사무관이 줄곧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공격당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혹시 일베가 아니냐, 네. 내지는 뭐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만약에 지금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였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이런 폭로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른 진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오늘 그 오전에 올린 글에서도 있었고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나는 자유한국당을 좋아하지도 않고 일베 회원도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영에 속해서 특정 정치적 이유로 이런 폭로를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아주 심적으로 불안해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고파스에 올린 그러니까 동문 사이트에 올린 글에도 보면 여러 차례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했다는 네. 자세한 방법이 나오는데 저희가 뭐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고 그러면서 또 어제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친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살 생각 없어. 근데 우울증이라는 정보가 확실히 와서 자살 안 하려고 저기 약도 있잖아. 그런 거서 약 받았거든. 저 자살 같은 게 혹시나 생각 안 들게 이렇게 마인드를 해달라고. 자살 생각 전혀 없어. 그래. 절대 자살 안 했다. 제가 이번에 고발하고 했던 거는 그 의도였지. 제 짧은 생각 단견에서 했던 여러 가지 다른 뭐 강의 이쪽으로 돌렸던 게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좀 저로 인해서 나라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같은 일 반복 안 되고.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취했어요. 잘게요. 고맙습니다. 내가 나한테 물어본 거? 난 죽을 생각 전혀 없어. 하여튼 어떤 의견을 네. 처음 폭로할 때부터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유튜브라는 게 참 과거는 매우 특이하고요. 뭐 정치인들도 많이 쓰니까요. 네. 그런데 그 유튜브 때문에 본인이 좀 이제 아까 경박하다라고 자주 했던 이유 하나를 짚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파장이 너무너무 훨씬 컸죠. 컸죠. 훨씬 컸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 조직으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네. 3년여 5급 공직자 생활했지만 30대 초반 청년이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또 본인은 아마 이 선한 뜻으로 이러한 폭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되 본인의 압박감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유튜브로 공개한 이후에 공개까지였으면 좋았는데 네. 끝에 본인이 뭐 공무원 시험을 강의하는 강사 활동으로 계약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네. 그럼 후반에 들어있는 내용이 본인이 좀 경솔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목에 있어서 그 모 학원 측 유명 학원이거든요. 네. 거기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사 계약한 건 사실이지만 강사로 쓰지 않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막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재민 씨 입장에서는 더 상황이 어려워졌네요. 꼬인 네.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런 폭로를 하고 대신에 이제 유명한 인터넷 강사로 이 강의 업체에서 사이트에. 일하려고 네. 계약도 했는데 네. 일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졌다 이 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을 더 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가렸지만 저게 이제 그 계약한 처음에 폭로하는 영상인데 자신이 계약한 인터넷 강의 업체 유명한 뭐 무슨 스터디라는 곳이죠. 네. 그곳에 그 업체 로고죠. 그 홍보 영상이 떠 있었죠. 네,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저 업체를 홍보하고 자기가 인터넷 유명 강사로 좀 떠보려고 거기에 자신이 봤던 어떤 정부의
저 업무 중 일부를 폭로한 거 아니냐. 그렇죠. 한마디로 이런 주장이 노이즈, 나왔죠. 네.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아니냐. 마케팅.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알린 다음에 본인이 인터넷 강사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 것과 연결도 돼요. 그래서 저 신전 그 사무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래 이게 오히려 더 내가 어떤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진영과 관련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 오히려 나는 그냥 돈과 관련돼 있다. 오히려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뭐 강의 이쪽으로 돌렸던 게 너무 죄송스럽고 네. 이게 이제 그런 오해를 사게 했던 네. 그런 또 거에 이런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어요. 네. 본인이 잠적을 했었잖아요. 몇 네. 개월. 그 동안 이제 학원에게 사무관 그만두고 네, 그래서 학원하고도 이제 그 계약을 하고도 계속 잠적해 있었던 네. 본인이 그 학원에 대한 미안함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홍보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네. 그런 미안함도 이야기했고 또 오늘 올린 그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글 보면 같이 일했던 실국장들에게 사실 실국장들이 지금 뭐 기재부의 그 라인 자체가 굉장히 논란에 휩쓸렸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너무 누구 국장님, 누구 실장님 너무 예. 죄송합니다. 뭐 누구 누나 미안해요라는 사실은 글도 들어있습니다. 차관보와의 이 카카오톡, 이 대화까지 공개한 공개했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네. 그 이 김태우 수사관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만 네. 이 신재민 전 사무관도 기재부에 의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네. 지금 고발을 한 상태예요. 네. 고발이 접수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법정 공방으로 흐를 텐데 이 처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좀 어떻게 주목해야 보십니까? 될 저는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네, 봅니다. 우선 네.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을 하려면 비밀이어야 되잖아요. 네. 비밀이라는 것 전제가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재부 쪽에서 나온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어야 네. 하는데 과연 거기에 해당하느냐. 만약에 이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내용이라면은 보호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요. 이걸 네. 알려짐으로 인해서 기재부 어떤 국가 기능에 어떤 마비가 오느냐 그런 정도의 비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의문이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을 이렇게 이제 폭로한 다음에 이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기밀 네. 누설 혐의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어제 기자회견 갑자기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시를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4년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시를 준비할 때의 제 나름대로 국가감과 사명감, 그리고 공식에 처음 입문했을 때의 제 각오, 그리고 그 후에 기재부에 들어갔을 때의 내 열망, 그리고 그 후에 KTN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 국채 사건을 봤을 때의 절망감, 그런 것을 다시는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또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나중에 후에 절망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은 일을 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일하는 일이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었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공익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비장한 채로 말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정치권도 논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이냐, 본인이 저 유명 인기 강사가 되려고 네. 강사가 되려고 하는. 왜냐하면 뭐 사무관 월급보다 인기 강사의 급여가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네. 소수긴 하지만 네. 피라밋의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네. 뭐 수억에서 수십억을 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뭐 그런 시각도 있지만 정말 공익적으로 한 것이냐. 네네. 결국 이 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복합적으로 보여져요. 네. 복합적인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네. 아이 저 젊은 나이에 돈도 벌고 싶겠죠. 네. 또 공익적인 목적으로 좀 본인이 아니, 이름을 사무관 명예를 찾고 싶기도 공명심이 했겠죠. 있었겠죠. 예, 네. 사명감도 있었겠죠. 네. 공직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 5급 공무원으로 기재부라고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 있다 나와서 터트린 폭로의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그냥 태풍의 핵이 돼버렸는데 저런 이야기를 만약에 일반 직장, 대기업을 다니던 젊은이가 네. 우리 조직이 너무 부조리하게 움직인다, 불합리하다. 난 젊은 신입사원으로서 이걸 좀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내부 고발했다고 친다면 정치적 쟁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말을 좀 일면 순수하게 관료 사회의 경직성이나 젊은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든 답답한 폐쇄주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의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 시스템에 대한 반항, 저항일 수 있다. 이것도 하나 순수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재부 내에서 지금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어찌 보면 한 사람이 이 작은 사안을 또 과도하게 지금 포장한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고 차분하게 우리가 이 사안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이게 공익 제보냐 사익 마케팅이냐 둘 중에 하나로 골라라라고 한다면 공익 제보 쪽에 더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순수하게 100% 공익 제보인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요한 그 목적이 뭐였냐라고 네. 본다면은 공익 쪽에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근데 이게 정말 공익 목적이었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이게 정말 폭로한 내용들이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부분을 더 살펴보고 나서 결정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